안녕하세요. 창성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이번에는 여러분이 2학년, 3학년 때 선택하게 되는 선택 과목 중에서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는 2학년에 개설된 동아시아사,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개설되어 있는 세계사, 3학년 2학기 때 개설되어 있는 사회문제탐구에 대한 선택 과목 안내를 조금 해주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과목의 교과를 우선은 여러분이 쭉 봐야 되는데 이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여기 보면 알다시피 여러분 경제를 제외한 모든 과목들이 일반 선택 과목은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진로 선택 과목에서도 보면은 고전과 윤리라든지 사회 문제 탐구가 지금 현재 개설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오늘 소개할 부분은 이 동아시아사, 그 다음 세계사, 그 다음 진로 선택 과목에서 사회 문제 탐구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동아시아사는 2학년 때 개설이 되고요. 2학년 1학기 때 개설이 되고 이거와 함께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걸로 묶여있는 과목이 여기 나오는 사회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문화나 동아시아사 사회문화 과목이나 동아시아 이 두 개 중에서 1학기 때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학년 때는 세계사 과목하고 그 다음에 이과 계열의 과목이 그러니까 사회 과목 중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화학 2와 현재는 지금 묶여 있어요. 그래서 2학기 때 여러분이 화학 1을 선택한 사람들은 보통 화학 2를 많이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 2학기 때 뭐 윤리 쪽에 선택한 사람들은 세계사를 보통 많이 보기도 하는데 이 세계사는 문과계통이나 이과계통이나 융합해서 여러분이 배워놓으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3학년 1학기 때 선택을 해서 듣게 되면은 여러분이 활동한 교과의 내용들이 생기부에 반영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학년 2학기 때 현재 진로 선택 과목으로 사회문제탐구라는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보통 이제 여러분이 직접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는 수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에는 이 세계사 과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사 과목은 진짜 세계에 대한 각각의 나라에 대한 역사를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과목이죠. 흔히 이제 뭐 외교 쪽이나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국제 통상이나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런 쪽으로 이제 진로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 나라 문화를 모르고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사 과목의 이제 내용 체계 중에서 보면은 동아시아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서아시아, 그 다음 유럽, 아메리카, 그 다음에 현대사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제국주의와 두 차례 세계대전, 그 다음에 현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 수 있는 현대세계의 변화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용 요소도 똑같아요. 우리 뭐 동아시아사라고 하면은 보통 중국이 주된 내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과 관련된 내용들 요소들을 이제 배우게 되겠죠. 그 다음 서아시아라고 하면은 우리 흔히 지금 이슬람으로 알고 있는 나라들의 역사, 그 다음에 인도의 역사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럽 아메리카 역사는 보통 이제 서양사라고 해가지고 유럽 중심, 그 다음에 지중해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리스 문화, 그 다음에 로마 문화, 중세 세계, 그 다음 시민혁명, 산업혁명, 절대왕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현대세계가 식민지, 해외 식민지들을 탈취하던 제국주의 시대, 여기에 반항하던 민족운동,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봐오게 되고 현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현대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세계사 시간에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 과목이기 때문에 등급이 산출이 되는 과목입니다. 근데 이제 소수 과목으로 되게 되면 이 등급이 산출이 안 된다라고 이제 흔히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선택할 때는 세계지리 과목이 동시에 이제 이 세계사랑 개설이 되기 때문에 문과 과목으로 여러분이 아마 등급이 산출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관련 직업이나 그 다음에 관련 학과 이런 것들은 이거를 깊이 있게 세계사를 공부하게 된다면 나아갈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이거 이외에도 진로를 생각해서 배운다기보다는 여러분이 그러니까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되는 동아시아사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교과 과목이고 그 다음에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그 다음에 몽골 지역, 그 다음에 베트남 지역까지 여러분이 동아시아 각국의 관계, 교류, 이 역사를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요거와 관련된 역사인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평화를 추구하고 안목과 자세를 기르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지금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 그 다음에 일본과 아직 청산되지 않은 과거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조금 더 현실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목이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개설이 되고 한 학기에 4시간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한 권을 다 떼는 체계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내용이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그 다음에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과 변화, 그 다음에 동아시아의 사회 변동과 문화 교류, 그 다음 근대 부분에 들어오게 되면은 근대화 운동과 반제국주의의 민족운동, 그 다음에 오늘날의 동아시아 이런 단원 안에서 그다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핵심 개념은 이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의 선사문화 어떤 것들이 각각 나라에 있었는지 차이점 무엇인지 그 다음에 중국, 일본, 한국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외교관계를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맺고 있었든지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갈등, 분쟁 그 다음 친하게 지낼 때는 문화적 교류 어떤 식으로 경제적 교류했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교를 비롯해서 도교, 유교 이런 사상들이 어디서 발원했는지 그 다음에 그게 각국에 전파가 되면서 어떤 식으로 그 나라의 자리를 잡게 되는지까지 배우게 되는 과목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 그 다음에 유통, 민족화 운동, 그 다음에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세계 대전과 관련된 내용, 경제와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배우게 되면 사회에 나가서 그 다음에 뭐 외교 분야라든지 경제 분야라든지 통상 분야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이 활동을 하게 됐을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동아시아사는 지금 사회 문화랑 세트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 문화 동아시아사를 둘 다 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개설이 되는 사회 문화와 동아시아사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당연히 이 두 과목 전부 다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선생님이 세계사 과목에서도 얘기했듯이 소수 과목이 되게 되면은 등급이 산출이 되지 않겠죠. 여러분 지금 인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3명까지만 동아시아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관련 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학과는 이제 이렇게 보면 되고 이거 외에도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은
요즘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나 여러분이 커서 살아가게 될 사회에서 인재상은 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한 과목에 이 분야를 깊이 있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목과 다른 과목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융합적인 사고를 하느냐, 그런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과 계열이든 뭐 문과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이든 자기가 조금 흥미가 있다 싶은 학생들은 관심 분야, 진로 분야랑 연결해서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문제 탐구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여러분이 3학년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2학기 때 개설이 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죠. 우리 앞에서 봤듯이. 근데 이 진로 선택 과목에 뭐 여행지리나 사회문제 탐구나 뭐 다른 하나가 더 같이 묶여있긴 한데, 여러분이 우리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을 때는 뭘 중에 선택을 하냐면 이과계통의 과학사 과목과 그 다음에 사회문제탐구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개념을 요약한 걸 보면 다양한 층위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사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밑에 이제 실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그러면서 하나의 문제거리, 주제를 선정을 해서 여러분이 2학년 때 배운 사회문화에 나오는 뭐 질문지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조사 방법이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직접 탐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한 문제에 대한 탐구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까지 여러분이 찾아내고, 그 다음 다양한 직업을 조사를 해보고 사회과학 계열 관련 진로를 탐색을 해볼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내용 체계를 보면은 처음에는 사회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탐구 방법과 절차, 그 다음 이 사회 문제 탐구 과목에서의 쟁점들을 여러분이 알아보게 될 거고, 영역에서 보면은 게임, 과몰입, 그 다음에 학교 폭력,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문제, 그 다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그 다음에 사회 문제 사례 연구,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4개는 정해진 주제고요. 여러분이 4개는 교과서에서,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해진 주제고, 나머지 단원이 이 6단원은 사례 문제 사례 연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해주는 단원이겠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위에 거는 정해진 주제를 여러분이 탐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여러분이 사회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제로 선정해서, 사례를 선정해서 직접 탐구 계획도 세워보고 해결 방안도 찾아보고 그 다음 보고서 작성도 하고 발표도 해보는 과목이 사회문제 탐구 과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사회문제 탐구 진로 선택 과목은 시험이 지필 시험이 없고,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할 때를 감안해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 현재 여러분 1학년들이 3학년 때 가게 되면은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없는 대신에 여러분이 모둠, 조사, 발표, 모둠 과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개별 과제, 조사, 발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나타나는 것들도 여러분이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탐구 방안을 찾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과목 관련 정보를 보면 성취도는 3단계로 나뉘게 되고 등급은 산출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된 과목은 역시나 직접적인 관련 있는 뭐 직업이라든지 학과라든지 여기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사회 문제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여러분이 직접 탐구해 봄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짜 뉴스만 막 믿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런 흐름에 따라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뭐 문화인류,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이런 다양한 학과에도 연결이 되는 과목들이다라는 거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선생님이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동아시아사, 2학년 1학기 때 동아시아사,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세계사, 3학년 2학기 때 사회문제 탐구 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판단해보고 여러분 적성과 흥미,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